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을 알아보고 있는 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이번 주와 다음 주 전략 함께 들어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번 주는 사실 공매도 전격 금지가 월요일에 딱 발표가 된 이후에 참 시장이 어질어질하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공매도 금지, 전격 금지,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장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상승과 지속도 하락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343포인트로 그래서 제가 한 2,450 정도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제 종가가 2,427포인트. 그래서 2,420에서 50포인트가 적정으로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인데 공매도 전격금지 월요일 날 그냥 2,502포인트까지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이제 일주일간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155포인트가 올랐는데 그 월요일 하루 동안 134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지금 절반 정도 되돌려줬습니다. 그 절반 정도 되돌려줬는데 그러면 절반 정도 되돌려주고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야만 전체적인 강세가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라든지 LG, 코스닥 에코프로 비행, 그다음에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좀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개인이 유입이 강력히 들어와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인들은 단기 기대를 했다가 계속 올라오면 괜찮은데 다음날 빠지면 오히려 이제 그동안 물렸던 거 판다든지 불안해가 이제 뭉치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시세라는 게 항상 강할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는 아무 전문가 말이 필요 없이 그 투자자,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제 전체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지도자가 되거든요.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거 생각해서 강력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믿음을 갖고 강하는데, 이게 한번 폭락을 하고 계속 추세가 하락을 계속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계속 비관적인 부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이게 대중 투자자들 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쪽에는 전부 다 개인 투자 이제 아무리 앞으로 성장하고 좋아지가 지금 주가가 싸다 이렇게 해서 사놓고 기다리면 몇 배가 날 거다. 그래도 지금은 그 얘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관적 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유가가 이제 $90 근처에 갔다가 중동 화약고 터지고 그리고 한 $250까지 얘기한 이제 전문가도 있었는데 미국에서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폭락해가지고 $75까지 왔거든요. 어제도 $75인데, 그럼 유가가 급락하니까, 중동 학점보다는, 그 다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유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더 이상 5% 찍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제 확실한 물가 잡혔던 징후는 이제 연준에서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길게 보면 중국이 계속 침체권에 있기 때문에 원자재뿐만이 대다수가 좀 하락으로 가게 된다. 기술적 추세적으로. 그러면 유가도 더 빠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0월 중순에 유가는 11월 초나까지 한 $80 깨지면 그 이후부터는 한 내년에 $60도 깨지고 내려가지 않겠나. 그러면 물가는 확실히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에서 보면 11월 1일 722포인트에서 사실은 약세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종가 802포인트 그러면 한 800 고점이 이제 월요일 날 847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75포인트 올라가서 이제 올라간 거에 3분의 1을 되돌려줬거든요. 어저께 종가로. 그러면 3분의 1을 되돌려줬다는 것은 고점 대비해서 한 60% 빠졌다는 거거든요. 60%대. 그러면 이것은 약세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약세가 확실하게 반등하더라도 약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 쪽인데 에코프로가 상승분의 한 3분의 2 내외를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LNF는 또 거의 제자리에 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이쪽이 이제 공매도에서 기대감에 전면 금지했으니까 개인들이 강력히 하고 또
일부 이제 공매도세도 환매수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니까 에코프로 BM 보니까 공매도 전일대 지난주 금요일 대비 지금 어제 종가로 4일째인데요. 4거래일 동안 종가는 8%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가가 39% 정도 올랐다가 종가로 8% 올라갔다는 것은 뭐 제자리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가 대비도 3%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쪽이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공매도 세력들은 내년에 또 업황이 안 좋을 거니까 굳이 급하게 빨리 뭐 환매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요. 반도체 업황은 뭐 개선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 뭐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8월부터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낙폭 가대주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닥은 확실히 반도체도 찍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월요일에 공매도 전격 금지 효과로 급등을 했다가 사실상 어제까지 좀 종가를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런 의견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 변화도 또 주목이 되는 것 같네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1조 5천억 코스피를 샀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1조서 샀으니까 공매도 많이 환매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월요일부터 보더라도 이제 1조 3천억 정도 지난주부터 샀으니까. 그리고 코스닥도 순매수 돌아서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걸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도 그동안 워낙 많이 팔아서 지수도 2,300도 번개됐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도 팔 물량은 이미 거의 다 10월 달에도 그렇고요. 많이 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국내 경제 여건이 좀 더 이제 경상수지도 흑자로 좀 계속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저 계속 2년 동안 21년도 말부터 계속 빠졌는데 2년간 경기가 하강했는데 그 경기 하강이 다소 플러스로 이제 나오는 징후가 여러 개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계속 팔 필요가 없고요. 중국이 계속 안 좋은데 그럼 우리나라도 안 좋을 걸로 보이지만 그럼 외국인들은 중국 안 좋고 우리나라 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데 굳이 계속 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중국에 좀 많이 좀 부족하고 이제 줄어든 것을 미국이 경기 좋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미국의 IT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 그 GDP에서 1등 미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성장하면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은 이제 그 수출이라도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가 안정적으로 내년까지 안정적이라면 우리 전체적으로 GDP 같은 수출 증가도 무역 수지도 개선될 걸로 보여서 지속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수급으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코스피 차트도 보면서 같이 분석해 볼까요? 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정말 이제 크게 8월 1일 날 2,668포인트에서 지속 빠지고 2,270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전체 완전히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즉 큰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월요일 날 장대 항봉을 그리면서 공매도에 대한 전격 금지로 인해서 그럼 이게 어떤 이슈가 뭐 이제 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어떤 이유든지 어떤 뭐 이슈든지 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견조한 조정을 받으면 이게 하나의 추세 반전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2,273포인트가 일단은 바닥으로 보고 이제 행보하더라도 이제 내년 우상향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지지선은 2,385포인트 내외를 이제 지지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도 보면 주봉의 기준으로 22평선 중일선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파 시도를 계속 할 걸로 보이지만 그런데 2,500을 안착이 아주 중요한데 2,500을 안착하게 되면 내년에 좀 기대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 지수는 2,370포인트대인데 그것은 당분간 지지될 걸로 보이고 다음 주 정도는 좀 약세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강세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공매도 전격 금지 조치였는데 사실상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효과를 보면 일단 단기적인 효과 같기도 한데 과연 이 조치가 우상향 가능하게 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저는 우상향할 걸로 결론을 좀 내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방 경직성 확실히 확보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석한 증거사 애널리스트 분석한 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코스피 지수와 차익 공매도 대금 비중 추이란 차트를 보면 지수가 이제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고 회색이 공매도 이제 차익 비중인데요. 대금 그러면 공매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증가를 할 때는 코스피 계속 하락, 역방향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돼서 이제 그게 하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돼 버립니다. 그때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할 때 그때 이제 코스피가 또 다시 급락을 해요. 그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익이 많이 나니까 거기서 더 탐욕 구간이 들어가는 거죠. 탐욕 구간 들어가고 개인이나 다른 상대방 투자자들은 공포를 느껴서 던지고 그게 바로 바닥이 형성되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리 이런 식 형태가 올해 9월, 10월 달에 미국도 장이 안 좋고 우리도 안 좋을 때 공매도가 급격히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도 2,300도 붕괴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책적 공매도 전격 금지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탐욕 공매도 탐욕 구간도 10월에 끝난 거 보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투매도 일단 끝난 거 보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보면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 실제로 공매도가 급증했을 때가 이제 계속 7월부터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7월에 300만 주가 600만 주가 있었는데 공매도가 잔고가 9월 달까지 계속 있다가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줄어가지고 300만 주 줄어버려서 10월에 폭락할 때 그러면 오히려 5만 원까지 폭락해서 3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 공매도가 절반이 줄어버렸거든요. 잔량이. 그러면 그때 급락식 때 공매도 세력은 차익을 이미 실현했다는 거죠. 사석 대갚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의 구간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던질 때 오히려 공매도 세력은 좀 많이 사서 이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샀기 때문에 공매도를 전격 금지시켜도 그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 첫 거래일 월요일 날 대차 잔고 비율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는 호텔신라, 두산푸얼셀, 롯데관광개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SKC, 코스모화학, 후성, OCI홀딩스,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이다. 이 종목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업황이 이미 나빠가지고 실적이 계속 안 나온 상태입니다. 업황이 둔화가 계속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실적 감익이 예상된다.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라서 이게 첫 거래일 올라갈 때 얼마 안 올라갔거든요. 한 다른 종목 양극재 이런 거에 절반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첫 거래일 날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많다는 건 내년 6월까지 6개월이 아니라 내년 6월 말까지 금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장기간이거든요. 이렇게 올해 장기간 거의 드물었는데 장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면 일단 지금은 이제 나온 얘기도 증권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이제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조차도 유동성 공급하는 공매도 세력 기간까지 금지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급등락 만약 좋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이슈가 또 내려가고 근데 변동성 심하지만 추세적인 강화가 좀 실적만 개선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매도가 금지됐던 코로나 때 금지됐던 소형주들은 실적이 막 계속 잘 나온 주식 끊임없이 올라갔다가 급전직 낙하된 거 여러 개 있거든요. 그 세력주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여중에서 업황이 이제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고 실적이 내년에 개선된 종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SKC다. 그럼 SKC면 한 올라가는 폭이 한 20-30% 올라가면 거기서 빠져봤자 절반 정도밖에 안 빠지고 또 그러면 공매도에서 다시 사야 되니까 그래서 또 어느 정도 하다 또 호재가 있어 단계별 올라가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업황이 개선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면 내년 1분기도 좋아진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세가 좀 잘 갈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종목은 또 뭐 코스닥 뭐 에코프로, 엔캠, 휴마시스, 아미코젠, LNF, LHLB, 네페스, 뭐 주식엔진 이런 게 있거든요. 주로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그럼 2차 전지는 실적 감익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 감익이 지속되면 시세가 많이 빠진다고 바로 올라가지 않고 행보를 하든지 반등하더라도 또 제자리로 반등 제자리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좀 이어질 걸 보이고요. 반도체는 지금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 얘기는 실적이 악화됐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계속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또 반등하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실적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하면 또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런 개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긍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공매도 금주 첫거리를 보면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몰프스픽, SKC, 뭐 코스닥의 150 레버리지, SK노베, 하이브 이런 시가총액 최상위 주는 주로 IT입니다. 그러네요. IT 주들을 외국인이 많이 샀고 그다음 2차 전지주 뭐 LG엔솔은 공매도 많아서 한매수된 거고요. 그러면 IT가 많이 샀다니까 내년에 경기를 좋게 외국인들 보는 거죠. 회복할 거라고. 그래서 IT를 사서 하이닉스와 삼성을 사서 전체적으로 고소지분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IT 대형주 중에 그럼 7개사를 보니까 사실은 공매도 잔고비 삼성전자 0.1%, 하이닉스 0.3%, SDI 0.4% 이 세 종목은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IT 종인데 별로 없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많은데 그럼 LG 디스플레이 공매도가 많으니까 많이 갈 것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원래 나빠가지고 좋아질 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도 높고 거래도 비중 높아요. 거래가 없으면 거의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오히려 공매도 많다고 LG 디스플레이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냥 전체적 IT 종목이 경기 회복될 거 보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집중한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은 실적이 나쁜 테슬라를 예를 들면 22달러에서 계속 있다가 반타작 났거든요. 그렇죠? 반타작 났다가 다시 엄청나게 15배 이렇게 올랐는데 공매도가 집중돼서 나쁘다, 업황 나쁘다 그러고 실적 나쁘다 팍 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니까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니까 폭등하거든요. 그때 평균가에서 더블 정도 갔을 때 공매도 감매수가 많이 되거든요. 공매도 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그래서 쇼커버링 같은 것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업황이 확실히 개선되면 내년 1분기 정도 돼서 4월 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업황 개선되고 실적 개선 종목은 공매도 많은 종목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거래를 전략을 짜야 될 걸 보입니다. 네, 공매도 전격 금지로 좀 바닥을 잡을 수는 있겠는데요. 이후가 중요하겠죠. 업황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리스팅을 해서 함께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이번 주랑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어떻게 좀 잡으면 될까요? 다음 주 14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중소형주 실적이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체크하고 실적이 나쁘든 좋든 그 이후 시세를 보면 미래가 좀 보일 걸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실적 개선 주식을 지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망주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IT 주식 중에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중에 DB 하이텍인데요. DB 하이텍이요. 요즘 AI 반도체 관련 시세는 많이 나는데 그렇죠? DB 하이텍 같은 건 과거에 21년까지 많이 나오고 지금은 계속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비모일 바운더리 쪽인데 이 8인치 국내 탑이 유일하고요. 글로벌에도 최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한 20%대이기 때문에 가격 빚 때문에 안 됐다가 지금 빚이 거의 없어요. 워낙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자 비용이 낮은 재무 구조 우량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위기에도 충분히 자기 돈으로 시설 증설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가도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제 월봉 차트는 아직 박스권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럴 걸 보이고요. 그다음 개별 이제 최근에 일봉 차트로 보면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우상향을 즉 추세 하락 구간은 8만 대부터 4만 대 추세 하락 구간 끝났고 이제 반전을 하고 있거든요. 추세 반전했기 때문에 행보든지 우상향 할 걸로 보여서요. 목표가는 매수는 좀 눌림목에서 5만 원 정도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7만 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 4만 6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주로 DB 하이텍 목표가 7만 원 보시고 매수가 5만 원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투자 코멘트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재테크로 큰 돈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처는 주식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는 늘 옳죠.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또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